바로 이어서 가면 아까 우리 그 박상수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친한계에 계시는 주변 네. 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그 전당대회 안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뭐 이렇게 네. 우리가 말리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네. 보냈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그 어제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네. 수분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궁금해요. 뭐 숨은 얘기라기보다는 네. 그냥 대표님이 지금 여기저기 의견을 다 구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저희들끼리도 뭐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도 서로 공유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 방송에 나와서 정말 인상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김문수 후보는 당을 위해서 나오면 안 되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을 위해서 나오면 안 된다. 야. 당을 위해서는 좋은데 맞아. 본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당을 위해서 안 나오는 게 맞다. 왜냐면 지금 자통 우공 세미래가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자통 우공 세미래에 점령당하는 국민의힘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짚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되면은 지금 당을 구할 건 한동훈 대표밖에 없긴 해요. 그래, 맞습니다. 네. 국민이 문제라고 생각을 생각하면. 해보면 이 3특검이 들어올 때 그 3특검을 명분 있게 막을 유일한 당내 현재 지도급 인사는 한동훈 대표밖에 없고 그리고 그 위원정당 해산이 들어왔을 때 위원정당 해산에 대해서 할 말 다 하면서 그거를 막아내고 탱킹할 사람도 지금은 지도자급 인사 중에서는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위 말하는 찐윤이라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대표한테 와서 지금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 3특검 수사받고 나 지금 완전히 이렇게 다 여기 이렇게 되게 생겼으니까 지금 핸드폰 교체할 때가 아니라 네. 한동훈 대표한테 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앞에서 막아달라고 와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그냥 지금도 그냥 어떻게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도와주는 거를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언제까지 당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주된 정서예요. 그렇죠. 네, 주된 정서고 그래서 어찌 보면 찐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도와달라고는 뭐 자기들 자존심 상해서 차마 못하겠다면 그나마 이제 그거를 좀 드러낼 수가 있는 게 내일 모레 있는 원내대표 경선이죠. 네. 거기서 송원석이 아니라 김성원. 밖에서 보기에는 범친윤으로까지도 보이는 김성원 후보를 지금 제가 보기에 원내대표 후보로 소위 말하는 쇄신파에서 낼 수 있는 최선의 카드가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마치 맞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황우여 후보 같은 경우. 그렇지. 황우여 후보는 정말 색깔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친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우여 후보가 당선이 될 수가 있었던 건데 그런 카드가 어찌 보면 김성원 의원이 그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나왔는데도 이 카드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송원석 의원 선택해가지고 네.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힘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냥 끝까지 가게 내비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구해달라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언제까지 구해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내일 모레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와가지고 한동훈 대표한테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정중히 해도 모자랄 컴에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다. 그런 얘기 계속해서 주고 계시네요. 또 우리 이 의원께서는 어떤? 지금 이제 지난 탄핵 이후의 상황을 바라보면 공수처 돌아가고 경찰 돌아가고 그러니까 뭐 검찰 돌아가고 하니까 이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3특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특검들끼리도 경쟁적으로 수사할 거거든요. 그치. 특검들끼리도 경쟁적으로 수사할 것이며 경찰은 가만히 있을 것이며 검찰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온 수사기관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칼날의 요체는 뭐냐? 체포동의안입니다. 체포동의안이
아마 경쟁적으로 칠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경쟁적으로 칠 거예요. 네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야당 탄압만 외치기에는 그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준비를 해야 되냐? 정치한 논리로 준비해야 되고 세심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지층을 활용해서 이게 진짜 야당 탄압이다라는 걸 명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 원내대표 선거부터 해서 전당대회 만약에 전당대회를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론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죠. 네, 네. 아, 되게 자, 그럼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성원석 의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로 나오는 거는 무의미하다.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쪽 친윤 계열이 표가 몇 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판단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방송에서 얘기하신 거 아마 만나서 얘기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방송에서 얘기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를 생각하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한동훈 대표를 생각하면 출마하지 말아라. 근데 당을 생각한다면은 네. 어쨌든 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또 그에 대해서는 말리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고 그거는 지금 한동훈 대표 곁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도 다 그 생각은 각오들은 하고 있어요. 당을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희생하시겠다고 하면 그때 뭐 도와야지 방법이 있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그 뭐 지금 저는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 저는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 인하우스 대한항공 사내 변호사였고 그러다가 이제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변호사 준법 지원인이었단 말이에요. 한진칼이라는 이게 지주사의 변호사가 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뭐를 겪었냐면 땅콩 갑질, 물컵 갑질 수사를 다 당해봤어요. 맞아. 네. 물컵 갑질 수사 때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그 물컵 갑질 수사 때 제가 그 다음에 원래 제가 유학을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견디다 그때 퇴사를 했거든요. 그때 협심증까지 와서 힘들으셨구나. 제가 그때 진짜 협심증이 와가지고 이게 가슴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때 수사를 그 한진칼이라는 그 회사에 내 컴퓨터가 그 한진칼이라는 지주사에 변호사가 저 하나 있었거든요. 제 컴퓨터가 5번 포렌식 당해 5개 기관에서 경찰, 검찰, 공정위, 국세청, 마지막에 관세청한테까지도 제 컴퓨터가 압색을 당해서 다 포렌식을 당하고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 수사를 그 고초를 다 겪었거든요 그때. 네네. 네. 근데 진짜 이런 지금 이동훈 의원님 말씀하신 거 똑같은 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 똑같은 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수사기관들끼리 그치. 뭔가 우리나라는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타겟이 하나 잡히잖아요. 수사기관들끼리 엄청나게 경쟁을 합니다. 충성 경쟁이죠.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제가 마지막에 관세청한테 당할 때 관세청한테 그래서 아니 관세청까지 나오시는 거 너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국무회의였냐 어디였나 하여튼 무슨 회의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그때 문재인 정부였는데 누군가 그랬대요. 그 관세청한테 관세청장한테 관세청은 뭐 하나요? 뭐 한마디 시작되구나. 그 한마디 듣는 거야. 아니, 근데 저 진짜 돌발 질문인데, 그때 땅콩 그분 쉴드 치는 거랑 김건희 쉴드 치는 거랑 뭐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와, 정말 둘 다 쉴드 치긴 쉽지 이게 제 않았을 것 팔짱가 같은데. 싶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 정치판에 들어와서도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쯤 되면 제 아내도 너가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한테 넌 왜 가는 데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보면은 그때 그 영상 찾아보면은 그 분들 이렇게 수사하러 들어갈 때 옆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변호사 중에 한 명 제가 있어요. 그 같이 들어가는 사진들에 이게 찾아보면 나오는데. 찾아봐야겠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야, 근데 그때도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었냐면, 그때도 리걸 파트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당도 사실 지금 보면은, 사실 뭐 했을 거리지만, 그렇죠. 그냥 최상병 특검을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으로 진작했으면, 훨씬 지금이랑 비교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럼요. 압류. 그리고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특별감찰관 제도를
특별감찰관 그거 당론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진짜. 네? 정말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 도입을 했어도 한동훈 대표는 그때 특별감찰관까지만 하자는 거였어요. 맞아요.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특별감찰관까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감찰관으로 이렇게 몰아서 거기를 관철시키면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거 했으면 얼마나 지금 김건희 특검 이런 거 시달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털었지.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많아가지고 지금 시청자들이 난상 토론을 많이 해요. 네. 지금 당 대표를 출마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는 그 기준을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책을 한 2번 읽었지만도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당 대표로 나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 당 대표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 선택. 그러니까 먼저 국민이 먼저라고 보는 우리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로 봤을 때는 당 대표로 나가는 것이 맞나 안 나가는 것이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렵다. 민주당이 제일 좋아할 게 뭘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저는 그래서 세상 제일 좀 원망스러운 분 중에 한 분이 홍준표 전 시장 같은 분이에요. 홍준표 전 시장 같은 분은 지금 밖에서 자기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 당이 깨지면 이삭죽기를 하겠다고 지금 그런 의사를 사실상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배 띄워놓고 이게 있습니다. 굉장히 그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잖아요. 노회한 정치인의. 근데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을 바라봤을 때 제일 기분 좋은 게 뭐냐면 국민의힘은 하나인데 민주당 1, 2, 3, 4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선거래든 다 이겨요. 생각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 3, 4수로 쪼개져가지고 투표를 해줘. 그러면 그 구도 안에서 우리는 뭐 쇄신도 필요 없고 무슨 선거래도 우리는 무조건 다 이기는 거야.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제일 좋은 건 보수가 1, 2, 3, 4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렇게 몰고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그 파일을 차지하겠다고 홍준표 전 시장 같은 분은 밖에서 지금 대기하면서 지금 감 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당을 차려야 된다고 얘기. 그게 민주당의 의도에 딱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속은 시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당이 깨지면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당원을 가진 정치 세력을 보수해서 다시 재건하려면 10년도 부족하다. 야, 그럼 맞아요. 그건 맞죠. 진짜요. 네, 그거 맞습니다. 그건 네. 맞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아이고. 그래서 이 당에 대한 생각과 애정이 정말 크구나. 생각해보세요. 여기 위원님도 당직자시지만 이 당이 깨지면 당직자들도 다 직장을 잃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2, 3, 4, 5가 돼버리잖아요. 보수 2, 3, 4, 5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선거에서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TK도 격전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측면에서 당을 위해 그게 또 국민을 위한 거기도 합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국가를 위한 거기도 해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에 대해서는 다들 그래 뭐 그렇게 결심하시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물에 빠져도 몇 번을 구해줄 길을 얘기를 해줘도 안 듣고 안 들어요. 다 망쳐놓고 때만 써요. 네, 때만 쓰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조금 정신을 좀 더 들 때까지 이 한 텀 정도는 기다려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 턴은 한번 그냥 쟤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그냥 냅둬 보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가봐라.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한동훈을 위해서 한동훈을 위해서는 안 나오는 게 맞다. 그렇지만 이 당을 재건할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그럼요. 네. 제가 이 얘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도 듣지만 조갑재 대표님 같은 분에게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탄압을 받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온갖 무시를 다 당하는데도 홍준표 시장처럼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 솔직히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밖으로 나가서 이 당이 깨지길 기다렸다가 이렇게 받으면은요. 순수 한동훈계 정당만으로 따져도 꽤 지금 개혁신당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당세를 가진 세력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참 저도 이렇게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면 이 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또 정치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지선이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원내대표 선거도 헤아려 보면 그렇죠. 참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고심하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두 가지의 충돌에서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저희 지지자들은 우리는 함께 해줘야 된다 그런 고민을 함께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 궁금해하는데 사실 선택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보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 통해서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었지만도 좀 더 기다리는 걸로 그렇게 답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결정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맞습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결정에 같이 움직여줄 동지들이 든든하다는 거 그게 그냥 그 얘기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